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즉 스포츠 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 인문사회과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 윤리,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까지 저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혼동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학에 있던 이론이나 어떤 학자의 내용이 심리학에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스포츠 심리학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자, 7가지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학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난해하고 가장 문제를 많이 틀리고 힘들어하는 분야가 바로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즉 개념을 잘 인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인데요. 자, 스포츠 심리학은 바로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래요. 자,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사회학도. 자, 스포츠 사회학도 결국에는 사회학의 하위 학문이었죠. 자, 사회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스포츠라는 것을 머금고 있는 거죠. 아,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심리, 즉 심리학이라는 큰 학문에서 스포츠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위 영역으로 인간의 행동과 스포츠 관계에서의 심리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바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주로라고 여기 나왔어요.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갖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움직임을 하기 이전에 뭔가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인간이. 그럴 때 가장 먼저 대입되는 부분이 바로 심리학이다. 스포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선수가 왜 이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경기력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그를 찾을 때 기능적인 부분, 예를 운동 생리학적인 부분이나 역학적인 부분도 찾겠죠. 하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스포츠 심리학적인 입각해서 요때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내지는 이 상황에서 뭔가 루틴이 깨진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내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 자, 크게 광의와 협의의 의미로 나눠지죠. 자,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만 광의의 의미라는 건 뭐예요? 광활한, 광범위한 어떤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스포츠와 연관된 내용으로 주로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자, 광의의 의미는 운동의 발달, 그리고 운동의 학습, 운동의 제어, 그리고 운동 심리, 이런 부분들을 바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협의의 의미인데요. 심리적인 요인들에서 스포츠 상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티브, 루틴,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어떤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심상, 자신감, 정서,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바로 얘기하죠. 광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은 바로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로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과 바로 심리적인 변화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앞선 얘기하고 유사하죠. 자, 그래서 맥락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짚고 잘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주요 연구 과제. 자, 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느냐? 동기 유발 전략. 자,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동기를 더 유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떤 어린 운동선수들이 이 운동 종목에 도입하는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동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유발시켜서 더 그 운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이런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불안 감소 전략. 운동선수 출신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수영선수를 했는데요. 자, 스타트 때에 딱 서요.
그리고 그 이제 호루라기를 불고 준비 땅 요런 이 짧은 한 2초에서 3초 이 순간이 저에게는 한 뭐 3시간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 순간이. 왜? 너무 긴장돼 있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빵 소리가 나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스타트를 해서 추진력을 일으켜서 턴하고 뭐 100m 경기를 갔다 왔다. 막상 이 경기를 하는 데는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순간은 한 10초 정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훈련들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 기술, 그리고 그런 방법들, 요즘은 운동 선수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도 내가 더 기능을 향상시켜서 기록을 당길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미 끝나버린대요. 그럼 나머지 뭐 대학을 가거나 실업팀을 가거나 프로팀을 갈 때 중요하게 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상담 기술이죠. 그리고 그런 상담의 방법들을 연구하는 과제가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주요된 연구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제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간의 움직임을 생성해요. 자, 그리고 이 생성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이런 생성되고 조절하는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바로 신경, 심리적 과정에서 어떤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운동 제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브레이크, 조절, 뭐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음은 운동 학습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심리학의 광의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운동 학습은 뭐냐? 바로 숙련된 운동 수행을 위한 개인 능력의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내적 과정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실제로 나왔었죠. 쭉 얘기하고 외적 과정이다. 자, 내적인 건 내면적인 것이고 외적인 거는 뭐 보상이 됐든 주요 타자들이 됐든 외부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 학습은 주로 내적 과정. 그래서 이런 일련의 내적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는 없어요. 자,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막 학생이. 아, 얘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80%로 공부하고 있네. 90%로 공부하고 있네. 그게 느껴집니까? 그게 보여요? 보이지 않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운동 학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발달이 있는데요. 자, 운동에 어떤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이 연령에 따라 계열적인 뭐 일정의 어떤 순서가 있다, 체계가 잡혀 있다, 뭐 그런 맥락이겠죠. 그런 계열적이고 또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운동 발달이다. 그래서 뭐 유아기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리고 성인기 때, 뭐 이렇게 각각이 다르겠죠. 그런 일련의 운동 발달의 어떤 정도, 그리고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자, 다음은 건강운동 심리학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가 바로 건강운동 심리학입니다. 요즘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코로나가 2019년 뭐 말에 12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내내 강타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 뭐 백신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근데 요즘 어때요? 바로 변이 바이러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류를 건강하게 지켜내려면 뭐예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맥락에서 바로 건강운동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은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입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자라는 게, 자, 제가 짧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2018년 교육부에서 4차 산업시대 미래직업 가이드 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50가지 미래 직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50가지가 뭐 드론도 있고 AI도 있고 막 있는데 운동에 관련된 직접적인 직업은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운동심리 상담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앞선 얘기한 것처럼 생리학적인 요소, 역학적인 요소는 이미 많이 개발돼 왔어요. 인류가. 하지만 스포츠 심리학, 즉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발전의 정도를 가지고 스포츠에 대입시키는 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은 바로 스포츠 심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 같은 연구자들이 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심리 기술의 훈련을 지도하고 그런 지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스포츠 심리 학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1장을 보면 좀 뭐 이게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2장 가고 3장 가면 이제 어려움을 확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평소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만, 그리고 60점은 넘길 수 있는 효율성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